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과학 1 강의 제 38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소단원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오늘은 지구 열수지 부분을 따로 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뺀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지구 외적 요인들 있죠. 그 외적 요인들도 있지만 여기 지구 열수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과거 공부 계정 때는 거의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오던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교과서 12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지구의 열수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 입장에서 열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타낸 간략한 그림으로,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먼저 그림을 보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제 복사량과 이제 방출한 어떤 그 개체가 방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고 또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요 30 있죠. 30은 대기에 의해서 25%, 다음에 지표의 5% 반사가 돼서 25와 5를 합쳐서 30의 반사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반사도가 3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반사도는 3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 복사의 100 중에서 30이 반사가 됐고, 요 25는 대기에 흡수가 되는 양입니다. 대기에 흡수가 되고, 요 30과 25를 제외한 45는 지표에 흡수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선 45를 흡수하고요.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온실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지구 입장에서는 45를 다 방출하고 대기도 25 흡수하고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는 다시 이제 100을 보낸 만큼 받고 지표도 받은 만큼 다시 방출하고 대기도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지표는 45 흡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방출을 133을 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받은 양보다 더 많이 방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88 있죠. 88은 뭐냐면 온실 기체에 의해서 대기 중에 흡수가 됐던 양이에요. 그래서 이 88만큼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 88 플러스 45 한 133을 지표가 방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표가 방출하는 133 중에 129가 대기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4는 바로 이제 빠져나가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태양 복사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주를 이루고 지구 복사는 주로 적외선 영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장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기파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요 지구의 대기에 이제 온실 기체들은 요 가시광 영역은 거의 잘 통과를 시키는데 적외선 영역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흡수 1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표에서 133이 방출하고 난 다음에 4는 바로 우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129가 있죠. 129 중에 지표로 방출이 되는 게 88, 그래서 지표가 흡수한다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129에서 88을 빼면 얼마가 되죠? 41이 되죠. 근데 66이라고 나왔죠. 66은 태양 복사를 흡수한 25가 되죠. 그래서 129에서 88을 빼고 남은 41 플러스 25해서 66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태양은 100을 보냈지만 바로 반사로 30을 받았고, 지구 복사에서 4와 66을 합쳐서 70, 결국엔 30과 70 다 받죠. 그래서 태양은 100을 다 받게 되는 거고요. 지표 입장에서도 88과 45를 받은 다음에 133을 방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129와 25를 흡수했죠. 그럼 방출은 88과 66을 합친 몇이 되죠? 153이 되죠? 154를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온실 기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흡수량이 늘어나겠죠. 요 흡수량이 늘어나면 요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표로 방출되는 양이 늘어나니까 요 흡수량도 다시 증가하겠죠. 그럼 요 흡수량이 증가하면
요 45 흡수는 그대로라 치더라도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된 88이라는 숫자가 더 커지면 다시 지표에서 방출하는 133 요 숫자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이제 온실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요 그림 보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숫자를 써서 계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여러분께 될 테니까 이거 읽는 방법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단원 넘어가서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지금으로부터 5,600만 년 전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여 그린란드에 야자수가 자라고 악어가 서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 그린란드의 기온은 다시 낮아져 현재와 같이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있는 지역이 되었다. 질문이 나와 있죠.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진 오늘날에는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온실기체 증가와 지구 온난화의 관계. 자, 이 그림은 129페이지 아래에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먼저 그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고요. 오른쪽은 110년 동안의 그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12년까지 지표의 기온 변화량을 나타냈는데 기온 변화량이 거의 지금 붉은색 쪽으로 띄고 있죠. 심지어 보라색 가까운 쪽도 있죠. 즉 10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 중의 온실기체는 19세기 말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었죠.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를 말하는 거죠. 1800년대 후반 이때서부터 계속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는 100년 동안 약 0.83도가 증가했다. 별로 이제 변화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많이 변화가 없는 곳도 거의 그대로인 곳이 있죠, 그렇죠? 또는 거의 뭐 흰색인지 노란 이게 약간 옅은 색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곳도 분명 존재를 해서 평균적으로는 0.83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 하와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을 초과했다. 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게 되면 약 280, 90 사이가 되겠죠? 이 정도. 그런데 이제 400ppm이 초과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기체들도 점점 증가를 해 갔다는 거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이제 땅 속에 이제 얼어 있던 이제 땅속에 갇혀 있던 메테인들도 빠져나간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단 이제 사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가지 관계. 약 100여 년 동안, 150년 동안에 온실기체는 계속 증가를 해왔고, 다음에 기온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인으로 보면 점점 증가해 갈 거라는 거죠. 자, 이건 130페이지죠. 130페이지의 제목을 보면 지구 기온 변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4년도 정부 간 기후변화 협약체의 5차 보고서에 실려있던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림은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한 지구의 기온 변화와 실제 관측 기온이다. 자, 관측 기온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했을 때랑, 그 다음에 태양 변화,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 모두 고려했을 때가 있고요.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보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요.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적인 요인들은 주로 뭐냐면 이제 뭐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화산이 분출하면 앞에서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화산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한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런 마이너스적인 기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온실기체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는 추위가 파란색으로, 모든 걸 고려했을 때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 기온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자연적인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기온 증가는 모의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까 그 화산 활동 이런 것들 모의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온난화는 주로 이제 뭐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까? 이제 인위적인 요인의 결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나리오별 미래 지표면의 온도 변화인데요. 자, 이거는 131페이지. 이것은 131페이지 중간에 이게 뭐 RCP 숫자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산화탄소 과거에 이제 기온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2000년대 때까지 2010년 근처까지 기온은 이제 기록이 있고 이제 분명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증가를 좀 둔화시키면 즉 배출량을 최소화시키면 이게 이제 RCP 2.6 시나리오가 되고요. 이제 점점 감소해가는 추세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증가했지만 점점 감소시켜 간다면 사람들이 동참을 한다면 기온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보다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RCP 8.5는 이제 점점 산업화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뭐 1000ppm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은 요 모델을 따르게 되면 2100년도에는 약 현재보다 한 4도 가량 계산한 연도보다 약 4도 정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4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지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난화가 심해지면 북극의 빙하 면적이 감소가 되고요. 어제 선생님이 뭘 봤냐면 그 남극기지에 나가 있는 그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화상 통화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 이제 약간 뉴스에 실렸던 거죠. 자, 남극에도 이제 여름에 지금은 이제 남극의 겨울이지만 남극은 남반구에 있으니까 남극의 여름철에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섭씨 20도까지. 이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남극하면 영하 40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거죠. 북극의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평균 해수면이 상승을 하겠죠. 그다음에 해양이 산성화되고 이제 폭염과 집중호우. 올해는 폭염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좀 심했죠. 그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지난주 배웠던 엘니뇨 남방 진동의 강도가 증가한다. 이 강도가 증가한다는 뭐냐면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대서양의 연렴순환의 약화. 그래서 대서양의 연렴순환이니까 우리 심층대순환을 썼잖아요. 심층순환이 약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층순환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132페이지. 전 지구 평균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8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기온이 1.2도나 상승을 했고, 다음에 전 지구가 100년 동안 0.83도였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에 1.2도나 변했다는 거죠. 훨씬 많이 변했다는 거죠. 다음에 강수량은 78mm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기온 단위가 있죠, 그렇죠? 남한과 북한. 자,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은 더 길어졌고 겨울은 더 짧아졌고, 다음에 이제 호우 피해, 다음에 강풍 피해,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는 거죠. 다음에 잦은 폭설과 한파,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있죠, 구호 태풍의 피해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그 뒤에 있는 소단어는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앞에 뭐였죠? 기후변화 영향에서 대책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교과서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북극 진동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이제 곧 다가올 겨울 있죠, 그쵸? 지금 아직 더운데 겨울에 가끔 뉴스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요 제트류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 뭐 겨울이 더 추울 것이다, 뭐 따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될 텐데, 자 북극 진동. 자 북극 진동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양의 진동 지수가 양해수를 갖거나 또는 음해수를 갖거나 하는데, 이때 중위도 지역에 추운 겨울이 나타날 때는 양의 진동 지수가 양인지 또는 음수인지를 갖다가 한번 읽어 보시고 리로스쿨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나타날 때 북극 진동 지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지수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